IMF 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시기는 또 특수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작년 2, 4분기가 마이너스 0.2%에서 이런 경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국가를 이뤘습니다만 AI 전환이라든지 녹색 전환에 있어서는 뒤지다 보니까 투자도 적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중국의 어떤 기술 추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 질서, 자유무역 질서,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의한 경제가 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종전에는 그 중소기업이 어렵다 했는데 이제 대기업까지도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서 일쪽 넘어가기 전에 그냥 계속 읽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아까 그 표에 보면 경제 성장률 표에 24년 1분기는 예. 1% 이상 성장했네요. 네네. 근데 이 24년 2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0.2%로 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한 분기만 때문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이유가 뭐예요? 대외적인 요건에다가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반도체 상황, 예,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24년 1분기, 이제 2분기가 급락했고, 네. 3분기, 4분기 급락하고, 올해 1분기는 아예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지고, 금년 1분기는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해서 또 한번 2분기가 이제 0.6으로 다시 살아 올라왔네요. 저희 정부 들어서서 이제 0.6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 소멸 문제, 그다음에 중소벤처 기업들이 또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 이제 비수도권 총 생산이 수도권을 하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이 이제 더 능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이제 지역이 소멸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도 축소가 돼서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 수가 미국은 715개, 중국은 162개에 비해서 한국은 14개로 이렇게 대폭 축소되는 그런 어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그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은 되는 그런 목표를 잡다 보니까 총 지출 증가율을 한 2.5%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증가 예산 중에서 이게 의무 지출로 다 가버리고 재량 지출이 있고 이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0.9%로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경기 대응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게다가 또 감세 정책을 쓰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경기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수가 이렇게 겹친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나빠져서 세수가 56조, 뭐 30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조 정도 되는 세수가 또 줄어들고 하는 악순환의 프레임에 가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해서는 저희들이 두 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비 심리가 최근에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도 지금 반전이 돼서 3, 4분기에는 아마 1%대 중반까지도 저희들은 성장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건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면 한국이 31%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 부진 흐름도 지금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재정을 하되 성과를 내는 재정 운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장 잠재력을 저희들은 확충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도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 적극적 재정 운영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8.1%가 늘어난 728조로 하고 그 예산의 대부분을 AI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 지방 성장, 인구 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함으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AI 대전환의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업, 생활, 공공 부분 전반에 걸쳐서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AI를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는 학생, 청년, 일반 국민, 그리고 기술자, 전문가 이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GPU도 정부가 내년에 1만 5천 장을 더 추가해서 3만 5천 장 해서 전체적으로 5만 장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GPU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기로 돼 있는 것 2만 장 정도. 그 2만 장이고 내년에 15,000장 하면 35,000장. 그다음 민간에서 15,000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만 장을 최대한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분야의 신성장, 그래서 A, B, C, D, E, F로 해서 여기는 바이오, 컬처,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등 해서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5조 3천억 원으로 해서 19.3% 사상 최대입니다. 이래서 핵심 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혁신 기술 경제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나 AI 대전환이 된다면은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바로 디이언 공장 투자라든지 또 사업화에 지원하고 모태 펀드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늘려서 벤처 또는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바로 뒤따르도록 하는 전략적인 투자까지 촘촘하게 연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우도 과거에는 지역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산업이 없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AI 대전환이나 신산업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권에는 조선 방산, 서남권에는 에너지, 대경권에는 휴머노이드, 중부권에는 첨단과학까지 이렇게 산업과 연계된 지역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뒷받침을 통해서 인력도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이런 산업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으로 해서 6개 인구 소멸 지역에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구 대응에 있어서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세씩 상향해서 저희 정부 기반 중에는 12세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 미래 적금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 확산해서 건강한 생활도 영위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상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 패키지로 저희들이 2조 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정, MRO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재정 운영, 경제 정책 방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넘어가면 전부 다 그러니까 요